안녕하십니까. 땅콩 사주 교실입니다. 오늘은 그 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정관과 편관은 나를 놓고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글자를 정관, 편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관의 심리, 정관의 심리를 보면 일단 그 조직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이며 융통성이 부족하고 다수 의견에 잘 협조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정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어떤 삶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관의 모습이고요. 육친으로 보면 남자일 경우에는 자식이 되고요.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이 됩니다. 의미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편관은 정관의 사회성, 정관의 사회성은 일단 공무원, 직장인, 조직사회, 이 정도의 사회성을 가지고 가면 가장 안정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편관은 좀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있고 어떤 전술적 어떤 그런 에너지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편관의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은 좀 그 정신적 심리가 좀 뭔가 새롭게 뭔가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생각을 좀 잘 짜내는 그런 좀 특징이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술을 짜서 어떻게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그 순간순간의 그 대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는데 그게 평간의 모습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역시 육친으로 얘기하면 자식이나 남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놓고 보면 군, 경, 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컴퓨터 공학, 뭔가 아이디어 뱅크, 이러한 계통의 자리를 잡는다면 안정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편관은 좀 그런 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관과 달리 좀 마음속에 좀 불만을 갖게 되는, 반항심이 좀 있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관이 힘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그거라고 들어오는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주라면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리더자로서 역할을 해나가는데 아주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정관이 지나치면 좀 고집스러워지고 융통성이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정관이 반대로 약할 때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높은 직급보다는 밑에 하급 쪽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이 약할 때는. 그렇게 정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편관도 마찬가지. 편관이 강하고 내가 그걸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통치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나가는 아주 뭐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지만, 편관이 너무 강해버리면 독불장군, 반항심,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성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이 약하면 역시 높은 지위보다는 그 밑에 하단 조직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약할 때는 정관이나 편관이나 관이 약할 때는 그 관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도 강하고 나도 그걸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가장 적절한 사주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관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주를 공부하고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사주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정관 부분, 편관 부분, 그 전에 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사주 보기 굉장히 쉽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변화되는 모습, 말 그대로 분할되는 그 모습이 수십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할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과는 이렇다, 편과는 이렇다, 뭐 비견은 이렇다, 겁재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을 때 다른 것들이 거기에 접촉이 되면 거기서 분할된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사주에 적용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모습을 어떤 사람이 나도 강하고 관도 강하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한테 몸에 와 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얼마나 이게 광범위해지는지, 그리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관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고 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토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토라고. 그랬을 때 정관이 어떤 글자냐 라고 봤더니 목극토 하네요. 나를 극한다 그랬으니까 목극토. 그러면 을목이 이 무토의 정관이 되겠죠. 목, 극, 토 하니까. 그럼 편관은 간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연에 을목이 있던, 아니면 간목이 있던, 아니면 월에 을목이 있던, 간목이 있던, 아니면 시에 을목이 있던, 간목이 있던,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다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버리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다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상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상관은 내가 생해주는 건데, 생해주는 거니까 토생금, 신금이 되겠죠. 그럼 상관이 이렇게 있다.
나를 놓고 이렇게 있었을 때는 금금목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간목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정관의 그 모습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어떤 것들이 지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지지는 아직 안 했는데, 지지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형이 돼 버린단 말이죠. 분할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왜냐면 자, 간목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정관이라고 치면 이거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딘가에 신금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무토를 기준으로 한번 놓고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지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게 사주풀인데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얘기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정관을 공부를 했고 상관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인성만 딱 남아 있는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정관은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어떤 조직 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런 구조라고 정관을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상관은 자기 자신의 표현,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의 논리, 그리고 반항, 호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상관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만났을 때 지금 보수적이고 융통성 없고 조직사에 적응을 잘하고 이런 모습 하나, 상관이 있는 모습 이거 하나 둘, 이것이 이렇게 결합됐을 때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아느냐? 정관의 모습, 상관의 모습을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머리를 써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주풀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정관을 치는 것이 상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금이 이 토를 놓고 봤을 때, 을목이네요. 정관이면 얘 토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상관이 있다고 치면 이거를 갖다 사주가 딱 왔을 때 이런 모습이야. 그럼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거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가 없어요. 계속 내 나름대로 공부했던 것을 자꾸 붙여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어떤 모습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금이 금금목 태서 친다. 상관은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 자기 논리, 반항, 호기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안정적인 에너지, 조직적인 사회, 어떤 규범 이 구조를 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관을 그냥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합시다. 그럼 상관이 표현을 해서 정관을 법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이 정관의 모습은 심리적으로만 나타나요. 심리적으로 이 정관의 모습이. 왜냐하면 상관의 법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기질이 이 상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극을 하는 구조가 이렇게 딱 됐을 때는 이 정관의 모습은 마음이에요. 마음. 심리를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동을 원래 이렇게 정관의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관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왜? 극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사주를 푸는 사람들이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이런 모습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놓고 본다면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왜?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시켜서 자기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기는 표현하는 거니까. 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상관이 법을 치는 구조가 되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정관의 모습은 생각만 하지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부족하구나. 왜? 얘가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 이 구조는 상관의 모습이 오히려 밖으로 나오는 구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정관의 조직적인 것, 단체적인 것,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으나, 진짜 사주를 손님이 왔을 때 풀어준다면, 가지고는 있으나, 그거는 마음이고, 실제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나오고, 내 방식대로 표현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반항하고 따지고 이기려고 하는 기질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군요 라고 얘기하면 거의 99%예요.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짜가지고 내가 뭔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나하나 정관 공부, 편관 공부, 상관 공부, 식신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 식신 그대로 쓰려고 상관 그대로 쓰려고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궁무진하다는 얘기. 무궁무진하다. 그럼 여기서 더 한번 나가 볼까요? 금을 극하는 게 뭐예요? 금을 극하는 게 화예요. 화. 화극 금 하니까. 그럼 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 그럼 여기서 인성은 화는 화생토 하는 거고 목이 관이라고 했으니 목은 목생화 되는 거예요. 목이 목생화하면서 화가 화극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이런 것들을 계속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실전에서 자꾸 응용을 해보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개발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인성은 이렇고 정관은 이렇고 상관은 이렇고 이런 모습만 공부하고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구조를 못하면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접목시키는 걸 못하면 사주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구조들을 가르쳐 줄 수는 주겠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가르쳐 준 대로만 하려고 하면은 자기 발전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화가 있어서 화극금을 해주면 목이 인성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거죠. 이 상관이 오는 걸, 치는 거를 화극금에서 막아주니까 목이 살아나죠. 목이. 그러면 이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상황이 화극금에서 눌러주니까 얘가 날뛰고 싶은데 화가 있어서 날뛰질 못해. 그러면 목의 기운이 목생화로 살아나면서 이 정관의 모습이, 이 모습이 상관의 모습보다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목생화에서 인성으로 가니까, 인성은 뭐예요? 안정을 추구하고 어, 어, 누군가한테 베풀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옛것을 존중하는 그런 구조가 인성이라고 또 공부를 했으니 이 구조가 강해지겠죠.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바로 관인 상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화의 기운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화의 기운은 좋은 쪽으로 방향이 싹 또 바뀌죠. 사주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여기는 관, 인, 상관까지 있으니 조합을 맞춰서 이런 사람들은 뭐 교수나 교사는 또 안 맞아요. 상관 때문에. 상관은 교사하고는 달라요. 교사와 강사가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내가 내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교육자라서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 교수야지, 교수.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이런 구조들을 짜내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거고, 그 하나하나를 갖다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연결시켜서 어떤 결과치를 끌어내는데, 하나씩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없으면 끌어낼래야 이거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애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 시에 있을 때, 뭐 지지 어딘가에 있을 때 다 다르단 말이죠. 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나를 놓고 봤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예를 들어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 간목이 바로 내 옆에 있을 때 하고 연애에 있을 때하고 같겠냐고요. 또 다르지. 그래서 어느 이치에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이 목이라는 이걸 정관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정관이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느냐를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하려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십성, 이것을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손님한테 얘기했을 때 접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공부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하나씩 붙이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어려운 공부가 이 명리학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다. 내가 정말 좋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포기하는 경향도 많다. 이거를 좀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한 가지 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튜브를 지금 찍는 이유는 잘 찍지도 못하지만 이거 잘 찍으려고 이 공부하다가는 또 다른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기본만 알고 이렇게 찍고 있다 보니 뭐 어떻게 뭐 유튜브가 깔끔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첨부시키면 좋을 텐데 그런 능력도 나는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보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찍고 있는데, 찍는 이유 첫째, 땅콩 사주 교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이나 내가 발전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고 많이 찾아와 주고, 그래서 나도 또 물질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그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01%라도 내 유튜브를 보고 그래도 도움이, 다른 뭐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유튜브를 다 볼 건데,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솔직한 나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좀 많이 찾아와서 보시고, 또 보시는 분이 그래도 있으니 다른 분한테 좀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한 번쯤은 직접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뭐 전화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직접 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답답한 것들이 있어서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이번 정관평간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인성에 대해서 하고 나면 십성은 마무리하고요, 지지로 가서 천간지지 붙여서 가는 과정을 한번 나름대로 또 생각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